이번 시간에는 탐색기라는 메뉴와 그다음 표시라는 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기는 위에 프로젝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요, 각 유형에 맞게 이렇게 장치 탐색기, 터미널 탐색기, 플러그 탐색기, 표시 탐색기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 가장 많이 쓰는 장치의 탐색기, 그다음 많이 쓰는 게 터미널 탐색기,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썼던 케이블 탐색기를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장치 탐색기는 뭐냐면요, 각 저희가 심볼을 넣잖아요. 심볼을 넣고 이렇게 태그를 넣으면은 태그가 넣었던 심볼들에 대해서 전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음 전체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터미널 탐색기는 말 그대로 터미널만 이렇게 소팅을 해서 나타내는 게 터미널 탐색기예요. 그리고 케이블 탐색기는 말 그대로 케이블만 소팅해서 나타나는 탐색기고요. 그럼 왜 얘네 세 개를 같이 쓰느냐? 얘만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자, 터미널 탐색기에서 자, 우클릭하게 되면은 터미널에 관한 터미널 넘버링 아니면 터미널 스트립을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창이 따로 있고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에 또 관한 케이블 접속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장치에 관한 이번엔 장치 넘버링 뭐 요런 그래픽 요런 애들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탐색기마다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관한 정보를 좀 더 편집을 하고 싶다면 케이블 탐색기를 쓰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희는 그 중에 이렇게 가장 범용적인 장치 탐색기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SB의 P1에 들어있죠. SB의 P1이고 여기에 저희가 태그를 넣었던 애들 이렇게 목록이 뜹니다. 자, 목록이 뜨고 저기 MC1이 있죠. MC1이 여기에 똑같이 있습니다. MC1을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MC1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됩니다. 자, 확대해서 좀 보면요, 자, 이렇게 뜨죠. 자, 보면요, A1, A2 같은 경우에는 코일이죠. 릴레이이기 때문에 MC가 그 다음 파워 접점을 이렇게 3개를 쓰고 있다는 거고, 현재 보조 접점이 이렇게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앞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이 사각형은 실질적으로 현재 도면에 쓰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도면에 쓰지 않고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입력을 해놓은 애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 있으면은 도면에도 쓰여 있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있고 이런 뜻이고, 이렇게 삼각형만 있다 하면은 현재 도면에는 쓰지 않고 스페어로 현재 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번호는 접속점 번호예요. 코일 번호가 A1, A2고 지금 남아있는 도면에 쓰지 않은 접점이 43, 44 NO 접점, 31, 32 NC 접점이 현재 남아있다. 그리고 각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 카트 모양이라고 있죠. 여기 카트 모양, 요거는 주기능을 선택하는 건데요. 자, 얘네들 중에 부품은 현재 코일에 지금 저희가 넣어놨다, 코일에 현재 입력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앞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LS의 MC9 부품을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만약에 부품을 바꾸거나 접점 번호를 바꿀 때 일일이 도면을 가가지고 이렇게 2번 클릭해가지고 바꾸시잖아요. 그쵸? 부품이나. 그러면은 탐색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굳이 도면을 찾아갈 필요 없이 여기에서 바로 2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결론은 도면을 하나씩 찾을 필요 없이 탐색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MC11이 어디 있는지 좀 찾고 싶어 하면은 우클릭한 다음에 이동 그래픽이라고 있어요. 이동 그래픽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 도면으로 MC11을 찾아주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현재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 접점이 몇 개 쓰여 있는지, 요거를 찾으시려면 반대로 심볼에서 우클릭, 여기 보면 선택 동기화라고 있죠. 선택 동기화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렇게 얘가 찾아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하면은 도면을 좀 더 빠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여기 표시에 대한 정보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저희가 요걸 2번 클릭했을 때 코일을 보면은 기능 문자라고 이렇게 있죠. 기능 문자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대부분 뭐 PLC나 이런 코일을 넣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사용을 하시죠.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클릭해 보면요, 지금 DT가 지금 MC1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AC 220V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기술 특성에 들어가 있죠. 그 밑에가 기술 특성, 그 밑에가 기능 문자. 자, 저희가 넣었던 기능 문자, 그쵸? 기능 문자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지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현재 속에 있는 속성 값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 밑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요, 우클릭하면은 문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문자에 속성 문자 이동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딱 클릭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는데 이게 약간 버그성이 있습니다. 2.4 버전만 그러네요. 자,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나는 여기 있는 샤빌 쿨링팬 온만 내리고 싶고 MC1이랑 얘네들은 여기다 그냥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요, 다시 가서 원상 복귀해 놓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하나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자, 보시면은 얘가 우두머리고요,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얘의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게 되면 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죠. 그쵸?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밑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요거 순서를 바꾸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자, 제가 얘를 순서를 올리게 되면요, 기술 특성부터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쿨링팬이 위로 올라가고요. 얘만 따로 떨어뜨리겠다 하면요, 일단은 제일 밑으로 내리고, 자,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도킹 해제라고 있어요. 도킹 해제를 딱 누르면은 얘가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대빵이 된 거예요. 대빵이 돼가지고 아까처럼 우클릭 문자에 속성 문자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얘만 별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기술 특성도 같이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이 밑으로 내려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그룹,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두 그룹,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앞에 다시 보시면요, 여기 보면 여기 화살표 있죠. 대빵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요건 뭐냐면요, 대빵 밑으로 전체가 나타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를 클릭하면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여기 위치라고 있어요. 위치에 도킹이라고 있죠. 얘를 방향을 위로 올려주게 되면요, 적용 누르게 되면은 반대로 태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표시 쪽은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죠. 하나 더 하면요, 원상 복귀 해놓고, 자, 이 기능 문자가 잘 보시면요, 자, 여기 앞에 점이 하나 박혀져 있죠. 그쵸? 점이 하나 박혀져 있고 나머지 글씨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기능 문자를 만약에 온 테스트 이렇게 적잖아요. 그쵸? 그럼 적게 되면은 얘가 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거는 어디에서 설정을 하냐면요, 여기 표시 탭에 가시면은 기능 문자를 클릭하면요, 여기 보면은 정렬이라고 있어요. 정렬이라고 있고요. 지금 글씨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가운데 상중 하중의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으면은 얘가 반대로 글씨가 길어지게 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가운데 왼쪽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가운데 왼쪽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 점 기준으로 얘가 이제 글씨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게 돼요. 이 점 기준으로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기에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가운데 중앙으로 놓게 되면은, 자, 글씨가 늘어나더라도 이제 퍼지게 되겠죠. 1111111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점이죠. 여기가 지금 점으로 되어 있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은 이 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 대빵만 요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요 밑에 있는 부하들은 설정이 불가능해요. 무조건 대빵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접점을 쓰다 보면요, 이런 접점이 표현이 되죠. 그쵸?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워 접점 1, 2, 3번만 쓴 거고, 나머지 아까 보신 것 같이 43, 44, 31, 32 NONC 접점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스페어로 나눈 거고, 요 같은 경우에 현재 쓰고 있죠. 자, 우리가 접점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표현 방법으로 해가지고 NO랑 NC랑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걸 표현을 하려면요, 다시 두 번 클릭.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접점 이미지라고 있어요. 여기 접점 이미지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경로대라고 있죠. 자, 요걸 하나 일단은 없음으로 놔볼게요. 없음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없어지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좌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첫 번째 썼던 그 접점에 대한 좌표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없음을 쓰게 되면요. 그리고 경로 내로 바꾸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으로 생기게 되고요. 이쪽 밑에 생긴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를 구성 요소항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자, 위처럼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 요소상은 어쩔 때 많이 쓰느냐? 자, 도면 그리시면서 많이 보셨죠? 첫 번째 페이지 가면은, 자, 요럴 때 씁니다. 차단기 계열. 차단기 계열은 요 라인에 한 개가 들어갈지 두 개가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경로대로 나타나게 되면은 겹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클릭해 보면은 구성 요소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자, 다음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상이나 경로내를 쓰게 되면은 얘가 도면에 표현이 되죠. 표현이 되면은 요 위에 있는 부분 잘 보세요. 여기 접점 이미지 설정이 없음을 제가 설정하게 되면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접점이 표현되는 걸 편집하기 위해서는 접점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접점을 안 보인다고 하니까 당연히 표시할 수가 없겠죠. 설정을 할 수가 없고, 경로내나 구성 요소상으로 바꿨을 때만 얘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경로내로 일단 적용을 해주고요. 자, 여기 접점 이미지 설정이라는 데를 들어가 볼게요. 접점 이미지 설정을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 클릭하고, 자,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자, 테이블 양식으로 표시 클릭. 그 다음 가변 길이, 그냥 적용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접점이 NO랑 NC랑 나누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가변 길이가 있는 테이블 크로스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넣게 되면은 여기 늘어난 만큼 이 테이블에 있는 길이도 같이 늘어나게 되죠. 자, 요게 접점 이미지 NONC 바꾸는 거고요. 이게 노멀이고요. 그 다음 한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표처럼 나타나는 방법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두 번 클릭, 똑같이 사용자 정의, 그 다음 포함된 양식이라고 있어요. 이번엔 포함된 양식 클릭해서 여기 스크롤 내리고 찾아보기. 자, 그럼 요거 A, B 같은 경우는 A 접점이나 B 접점, C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체인지, 전환 접점을 쓰셨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A, B 접점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선택, 열기, 확인 하게 되면은 한전에서 많이 쓰는 요런 표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요런 심볼을 넣을 때마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요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우리 페이지 출력 형식 설정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각각 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고, 옵션이라는 메뉴를 들어간 다음에요, 설정, 그 다음 프로젝트겠죠. 프로젝트에 지금 하고 있는 PA 기본 교육, 여기 상호 참조 접점 이미지라는 애가 있어요. 들어가서, 자, 내가 설정을 미리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 포함된 양식으로 해서 나는 모든 거를 이렇게 하겠다 라고 미리 세팅을 하게 되면은, 자, 도면에 전체에 있는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